안녕하세요. 소방감리 완전 정복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현직 감리원이 알려드리는 소방감리 완전 정복, 오늘은 그 1편으로 수원의 종류와 저수량 계산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 수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소화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며 소화설비 작동의 핵심 기반입니다.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면 화재 진압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은 소방설비의 생명줄과도 같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 챕터 수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직결용은 수도 배관에 직접 연결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고가수 조용은 건물 옥상에 수조를 설치하여 자연 낙차압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셋째, 압력수 조용은 수조 내의 압력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넷째, 펌프형은 전동 펌프로 물을 가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이 4가지 수원 종류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3챕터 저수량 계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개수는 최대 2개이지만 5층 이상 건물은 5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개당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이며 방수 시간은 20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저수량은 2.6세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죠. 층수나 면적에 따라 이 기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소화전 개수 곱하기 분당 130리터 곱하기 20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수를 기준으로 저수량을 산정하며 한 개당 분당 80리터의 방수량을 가집니다. 20분 이상 방수가 필요하며 최대 30개 헤드를 기준으로 저수량을 산정합니다. 반면 옥내 소화전 설비는 최대 2개를 기준으로 하며 한 개당 분당 130리터의 방수량을 가집니다. 역시 20분 이상 방수가 필요하며 최소 2.6세 제곱미터 이상의 저수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챕터 현장 실무 포인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잘 들어주세요. 현장 감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저수조 용량 도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수위를 직접 측정하여 확인하고, 셋째, 펌프 연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넷째, 급수 배관의 누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비상전원 연결 상태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저수조 용량이 부족하다면 즉시 설계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수원 관련 감리를 할 때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창고 현장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상 저수조 용량이 기준에 맞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수위계를 확인해 보니 절반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면만 믿고 확인을 안 했으면 절대 몰랐을 겁니다. 즉시 저수조 용량 보충을 요청했고 재확인 후 감리를 완료했습니다. 저수조는 도면 확인과 실제 수위 측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소규모 사무용 건물에서 펌프 연동 테스트를 했는데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전 상황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펌프가 멈추고 스프링클러도 멈춥니다. 비상전원 연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형 판매시설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수를 계산해보니 설계된 저수조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설계사가 헤드수 계산을 잘못한 경우였습니다. 즉시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저수조 용량을 늘려서 재시공했습니다. 저수량 계산은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수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가수조와 압력수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가수조는 자연 낙차 방식이라 정전 시에도 작동합니다. 압력수조는 설치 공간이 적게 필요하지만 압력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물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수조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소방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권장합니다. 저수조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면 펌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외 소화전과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 기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옥외 소화전은 한 개당 분당 350리터 이상 20분 이상 방수가 기준입니다. 옥내 소화전보다 더 많은 저수량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 검토 시 옥내와 옥외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1편 수원의 종류와 저수량 계산법에 대해 완전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원은 소방설비의 핵심 기반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면 화재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수원의 종류는 상수도 직결형, 고가수조형, 압력수조형, 펌프형 4가지입니다. 셋째, 옥내 소화전 저수량은 분당 130리터 곱하기 20분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2.6세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스프링클러 저수량은 최대 30개 헤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섯째, 현장에서는 도면 확인과 실제 측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완벽히 이해하면 수원 관련 감리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편 부착 높이별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장 높이 하나 잘못 재면 화재 경보가 평생 안 울릴 수 있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Q1 옥내 소화전 방수량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분당 130리터 이상 20분 지속입니다. Q2 스프링클러 기준 헤드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최대 30개 기준으로 저수량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Q3 저수조 최소 수위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위계와 실측을 병행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1편의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수원은 소방설비의 핵심 기반이며 용량 부족 시 화재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옥내 소화전의 저수량은 130리터분 곱하기 20분으로 계산하여 2.6세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수량은 도면 확인과 함께 실제 측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2편 부착 높이별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ANGMUZ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